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저는 근데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저도 들을 제가 수행과 조화를 맨날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처음의 원칙은 밥 먹을 때 싹도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맛있게 먹어야 되고 맛을 못 느낀다. 그때 그 많은 분들과 어떤 사교의 장이기도 하고 또 그때 술도 한 잔씩 해야지 사회생활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잣대를 두지 않겠다. 식사할 때는 서로에서 아무리 배워도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점점 조금씩 이제 수행이 익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둬야겠구나. 그러니까 방법을 찾더라고요. 제가 방법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회식 장소나 이럴 때는 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팀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꼭 약간의 이제 스스로의 왕따, 은따를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직 내 평가나 이런 것도 점점 그것보다는 이게 더 가치 있어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심시간 때는 혼자 이제 걷게 되고 혼자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또 가끔씩 팀의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또 막 떠들고 막 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살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방법을 정말 원하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나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처음에는 또 일할 때는 삿대를 두지 않겠다 했어요. 저는. 왜냐면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집에 와서 명상을 할 때 후회가 안 남아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수다가 경쟁력이고 잡담이 경쟁력이다 해서 막 많은 팀원들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순식간에 쫙 뽑아내고 집에 가서 다 탈진할 것처럼 해놓고 수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쫓아낼 때 안 했는데 이제는 가끔씩은 이제 시간 꼭 정해놓고 그래 조직적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자기 확신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일과 수행에서 결국은 일의 어떤 핵심은 잡아가되 번다한 것을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 일에 좀 많은 분을 포기하고 좀 더 그 시간을 저를에 대한 싹뒤를 좀 두는 식으로 해서 수행 초기가 약 1년 전 때는 밥 먹을 때 일할 때는 싹뒤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야. 이런 거였다가 점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아까 이제 살생이나 이런 것도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럼 좀 있으면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어디 들어가시겠네. 마음은 그랬다가 그러는데 스스로 알아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스스로 그걸 어떻게 보면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합리화를 안 시키죠. 일어나더라도 탁탁 끊어버려요. 그래도 뭐 드시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뭐 한두 잔 하세요. 이 얘기는 커트. 그 옛날 어른들 뭐 곡차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곡차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술이 나쁘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반주라고 해야 되나요? 밥 먹을 때 뭐 한 반 잔 먹으면 좋대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들어가면 뭐 아직껏 뭐 그게 위험한 거지. 그렇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옛날 스님들은 먹었어요. 일부러 먹긴 술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술 먹지 마 하니까는 꾀를 댄 거, 꾀. 코코넛 혹시 드셔보셨어요? 예.
보드가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코코넛 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우니까.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새순 올라오면 그걸 탁 치면 물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그 고로쇠 물처럼. 그거를 한 하루 정도 그대로 냅두면 맥주, 막걸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것을 막 마셨대요. 이거 술 아닌데 왜 술이라 그러냐.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먹지 마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스님들이 너무 꾀를 부리니까 좀 옛날 스님들도 꽤 다 부리면서 찾을 건 다 드실 건 다 드셨나 봐요. 너무 취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어떤 스님은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했는데 담배는 끊은 지 좀 됐지만 술은 여전히 즐겨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술을 요즘은 거의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됐는데 필요한 자리 가면 한 2잔 정도 먹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가면 조금 더 먹긴 하는데 전 이전에 집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혼술. 정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 먹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일하고 나서. 그런데 이게 수행을 조금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술이 끊어지는 게 다른 요인이 아니라 수행이 안 돼요. 수행이 안 돼. 맥주를 제가 주량이 꽤 센데도 불구하고 맥주를 한 2캔 정도만 먹어도 그 다음에 영양 임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수행하는 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고 전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 술을 먹고 수행을 술 먹은 이후에 못하게 되는 게 더 저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지금은 술을 아예 안 먹진 않지만 외부에서 일이 있을 때 한두 잔 난다. 이 정도 원칙 잡아놓은 이후에는 집에서 술을 안 해요. 다만 여름이나 이럴 때 제가 또 운동도 워낙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에 운동하고 나서 먹는 맥주가 또 제 즐거움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제가 무알콜 맥주를 일부러 사다 놓고 이거는 대체용으로 무알콜 맥주는 뭐 한 3잔만 먹으면 얘가 터져나오거든요. 취하지 않고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그런 행위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고 다만 현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그 대체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세간적으로도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이게 단박에 끊어지지는 않아요. 차츰차츰 더 줄어들겠죠.